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도 된 양 고민하게 만드는 이것. 하얗고 담담하며 싱거운 듯 찾은 속살의 보거. 믿음이죠. 손님들 믿음. 나를 찾아주고. 어떻게 해서 개업을 하면, 창업을 하면 2, 3개월 만에 문을 닫냐. 이유는 있어요. 우리같이 장사가 안 돼도 문 열어놓고 잘 돼도 열어놓고 꾸준하게 하는 게 때로는 사람 목숨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지만 한번 맛을 들이면 도무지 먹지 않을 수 없다는 보거 이야기입니다. 군산은 예전부터 보거가 흔했는데요. 싸게 구입할 수 있던 곳이 바로 해망동 어시장이었죠. 이거야? 까치복이네. 맞습니다. 아니 손님들이. 괜찮은 생고기 들어왔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최고급으로 꼽히는 자주고기네요. 73년도 바로 내려왔을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비행장 노가대 다니고 일이란 일은 다 했죠. 중식집에서 일하던 15소녀는 더 큰 꿈을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유명 일식집을 돌며 솜씨를 갈고 닦았지만 결국 상처를 받고 고향에 돌아왔죠. 장사라도 해야겠다고. 근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서 그때 당시 3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아주 동네 어른들 선배 그 형수님들한테 50만 원씩만 두 군데에서 빌려가지고 130만 원 가지고 그 막걸리 집을 시작한 거예요. 조리사 자격증도 팽개치며 외면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시 이 길로 찾아들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를 업고 아내와 함께 시작한 장사. 서울 유명 일식집에서 일하던 솜씨니 막걸리집 안주 맛은 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80년도에 정체전인가 했어요. 군산 시내가 전부 전쟁터였었어. 집을 그냥 다 개보수하라고. 아주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새도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서나 그 집 질 때까지 거기서나 그냥 그 앞에서 조그마하게 이제 간이 포차 정식으로 장사를 하다가 집이 완공되고 이제 그로 들어갔죠. 아주 간신히 들어갔는데 없이 손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막 그냥 손님이 오는 곳이 귀찮았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털고 나가고만 싶더라고요. 이제 도망가고 싶어도 그때가 나서요. 오랜 서울 생활의 피와 땀이 헛수고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솜씨를 알아챈 손님들은 막걸리가 아닌 정종을 찾았고 메뉴까지 바꾸게 했죠. 주 메뉴는 이제 생선탕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전세 살으니까 그 집이 이제 저당으로 넘어가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내가 샀어요.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제 주차장이 없는 거야, 주차장이. 그래서나 가까운 데를 이제 찾은 것이 이 자리를 찾은 거예요. 90년대. 보거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즐기는 생선인데요. 인기 때문인지 요즘에는 양식 보거도 많습니다. 일반인들 90%가 다 자연산이 비싸다고 그래요. 천만에요. 양식이 비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손으로 다 먹이를 줘가면서나 기르고 양식은 살이 좀 많이 나와요. 1970년대 군산 어장에는 조기를 제치고 보거가 효자 어종으로 떠올랐죠. 줄을 이어 일본으로 수출할 정도로 흔하고 인기 있던 생선이었고 일본과 거래가 익숙하던 군산에서도 자연스레 보거 요리가 유행하게 됐죠. 일식 조리사가 빛을 발할 기회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막걸리집 맨 처음에 오픈하면서 하나 이제 복탕을 한번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때는 그 바로 째부선창에 복이 막 그냥 흔했어요. 우와, 이거 말린 생선 좀 봐요. 박대. 근데 오늘 우리 촬영할 곳은 보고예요, 보고. 군산의 보고. 군산 하면 수산물도 엄청 많은데
특이하게 오늘 또 보고에 대해서 또 찍네. 오늘 바다 셰프님과 네. 함께 보고를 먹으러 가게 돼서 근데 기쁘게 군산에 생각합니다. 와서 보고를 먹는다. 참 기대되는데 오늘. 생선탕 집에서 다시 보거 전문점으로 손님의 입맛 따라 주 메뉴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손님의 반응을 보고 손님의 요구에 따라 과감히 주력 상품에 변화를 준 거죠. 손님이 나를 맞춰준 거죠. 복을 너무 잘하니까 무조건 복만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나 손님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12시 15분이면 방이 꽉 차가지고 밀려 나가서 요 옆에가 또 식당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집도 우리 때문에 손님 더불어 장사를 했어요. 지금은 그 인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보거가 참을 수 없는 진미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고가 물속에서는 저렇게 얌전하게 있다가도 아, 귀엽다. 밖에 나오면 이제 자기한테 위협을 주면 뽁뽁뽁뽁 배를 부풀리거든요. 지금 이제 그 옆에 지금 이제 손질하는데 와, 아, 껍질을 저렇게 벗기는구나. 저기 손질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한 번에 껍질을 완전 싹 벗기시네요. 칼이 안 보이네, 칼이. 저 보고 손질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 독을 잘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내장하고 난소, 정소, 피, 그리고 눈알, 거기에 이제 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 손질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보고는. 이 해동을 하면은 그 독이 적당하게 이게 해동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해동을 하면은 그 독성이 살 속으로 배겨요. 아, 생긴 건 되게 오동통하니 귀엽게 생겼는데 왜 독이 있을까요, 보고? 먹이 사슬 때문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식을 하면서 고등어나 이런 다른 것을 먹였을 때는 독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패류 이런 거, 성게 이런 것을 쪼아 먹으면서 거기 이제 독 있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기 몸에 독을 생기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양식하는 것은 이제 독이 그렇게 없어요. 그럼 양식 보고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도 되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양식 그물이 이렇게 밑에까지 쳐져 있으면 밑에까지 가서 불가사리나 성게를 또 쪼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안심하고 먹기는 좀 이릅니다. 보고는 일단 독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거는 비늘이 없는 대신 작은 가시가 촘촘하게 돋아 있는데요. 이 껍질을 벗겨내는 게 상당히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네요. 나라별로 지금 가시를 제거하고 있는데요. 복에 저 가시가 거칠거칠한 가시가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은 너무 이제 오래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미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도마에 저렇게 껍질을 딱 밀착을 시킨 후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시만 제거해야 되는데 칼이 조금만 밑으로 0.23mm만 밑으로 칼을 숙여도 저게 툭 끊기거든요. 복을 잘하니까 무조건 복만 찾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돈을 얻어서나 집을 지었는데 우리 그 중매인이 항복 백상자를 줄 테니까 돈 다 팔아서 갚으라고. 백상자를 항복을 나한테 밀어준 거예요. 손님이 보거를 찾을 때마다 떨어지는 일 없이 내오니 당연히 입소문이 났겠죠. 솜씨도 갖췄겠다. 주문도 꾸준하겠다. 그야말로 복이 복을 불러온 셈이네요. 저거 보고 회를 얇게 뜨는 게 또 엄청난 기술이라면서요. 근데 얇게 뜨는 이유는 이제 보고 자체의 성분이 질기서 얇게 떠서 먹는 것도 있지만 종이짝 같이 떴을 때 피가 그 복살에 묻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얇게 떠났을 때는 그 묻혀 있는 피도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예. 그래서 보고집에서 보고회를 보면 접시가 다 넓고 밑에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얇게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그 밑으로 접시에 문양이 보이는 문양이 다 거예요. 보일 정도로. 그게 되게 고급스럽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손님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 또 하나. 탕을 주로 하던 다른 곳과 달리 회를 다룰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남보다 하나 더
일종의 차별화였던 거죠. JMT 아세요? JMT? 아니, 말 시키지 마. 와, 너무 맛있다. 중국 시인 소동파가 이 맛을 보고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맛이다라고 할 정도의 맛이 그러니까요.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보고의 맛이네, 이게. 일본에서 중세시대 때는 네. 관을 옆에 짜놓고 보고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대요. 먹다가 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관요리라 그랬대요. 근데 보고에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독이 없는 밀복이라든가 다른 그 가시복이라든가 다른 복들은 또 이런 맛이 안 나요. 근데 독이 있는 그런 복들이 이런 특별한 맛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독성이 강할수록 네. 독이 맛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제거할 수 있는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맛있는 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의 날개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히레사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그 하루에 피로를 풀 때 이 히레사케 한 잔을 탁 먹으면서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한 잔 따뜻한 청주를 먹는다네. 껍질이 붙어있는 보거가 눈에 띄죠? 보거 맑은탕의 구성은 단출합니다. 보거살에 육수를 붓고 대파와 미나리를 푸짐하게 넣는 게 양념의 전부네요. 복 요리 중에서 보고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마무리는 네. 탕으로. 또 이제 보고를 손질하고 남은 진짜 베개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게 진짜죠. 아, 우와. 우러나게 끓여가지고. 네. 아, 빛깔 보세요, 빛깔. 이 맑은 탕의 매력이 깔끔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이 복에서 나오는 뿜어서 나오는 이 맛이라 다른 거 크게 가미할 필요도 없고. 네, 일본에서는 이제 이 맑은 탕이 나오면 껍질을 다 제거해가지고 하얗게 깨끗하게 순백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맑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또 군산에서는 특이하게 이렇게 껍질도 두툼하고 이 살을 두툼하게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좀 더 푸짐하게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복탕을 해주니까 서울식으로 하니까 아 이게 뭔 복탕이냐고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지 내가. 군산식으로 할 줄을 알아야지 또. 그래가지고 서울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여기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국물도 그렇고 내용물도 이렇게 푸짐하게 해야 하고 서울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껍질째 탕을 끓이는 건 입맛이 남달랐던 군산 사람들의 선택이었답니다. 보거의 종류와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보거가 되게 귀한 생선인 만큼 정보가 많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정보도 같이 범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알을 뭐 된장에다 절여서 뭐 3년 이상 묵히면 복독이 없어진다 뭐 여러 너 가지 정어리랑 막 멸치를 네. 갈아서 그리고 뿌리면 없어진다고 이 막. 항암 효과에 뭐 알이 효과가 있다 뭐 그러는데 절대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테트로톡신의 이 독성분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복의 독을 가지고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 보거는 되게 좀 위험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기엔 또 너무나 맛있고 매력이 있어요. 마치 저처럼. 채소. 주방에선 보거 손질과 회를 담당하지만 손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사장님의 일입니다. 남긴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보며 늘 체크하는 거죠. 오랜 단골들을 위한 작은 배려들도 잊지 않고 있고요. 뭐 꾸준하게 하는 게 2년마다 오는 사람이 있고 3년마다 한 번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매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나 버틴다는 거예요. 오래 등집을. 100년 항구 도시 군산에는 바다의 역사를 담은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보거 요리는 화려한 기교가 중심인 다른 지역과 달리 고급 식재료도 푸짐하게 넉넉히 즐겼던 군산 미식의 흔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노포를 하면서 군산에 벌써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서 근대의 역사하고 음식하고 또 밀접한 관계도 있잖아요. 이 요리집은 그 전에 이제 일제 시대의 그 보고 코스 요리가 약간은 이제 접목이 된 것 같은데 더 향토적인 음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그 입맛에 또 맞게끔 또 진화하고 또 변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도 더 푸짐하고 더 맛있는 음식으로 향토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굉장히 빠르게 음식을 일본화 시키잖아요. 그렇죠. 커리도 카레로 바꿔서 만들었죠. 또 커틀릿도 돈가스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도 이제는 우리만의 특별한 점, 좋은 거를 받아들여서 우리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